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머리가 무겁고 눈앞이 빙빙 도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어지럽지? 하고 놀라신 적이 있을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작은 증상 하나에도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평소 먹던 건강보조제가 혹시 원인일까 의심되기도 하지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실에서 지켜본 바로는 특정 비타민은 상황에 따라 혈관을 압박하고 심지어 뇌졸중의 불씨가 되기도 합니다. 충격적이지요. 비타민이 어떻게 뇌졸중 위험을 높인단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에서 특정 성분이 혈액을 더 끈적이게 만들고 밤사이 혈류가 느려지면서 작은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무서운 이유는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삼킨 한 알이 단 하룻밤 만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비타민이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고용량을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분명 위험합니다. 몸이 필요로 하지 않는 영양소가 쌓일 때 그것은 도움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서 이런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어제까지는 괜찮았는데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응급실 이야기. 이런 순간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무심코 드시는 비타민이 어떻게 단 하룻밤 사이에 뇌졸중 위험을 높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위험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동안 아마 놀라움도 느끼시겠지만 동시에 분명히 깨달음도 얻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비타민의 이면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비타민을 건강의 상징으로 여깁니다. 약국에서, 마트에서 혹은 자녀가 챙겨준 선물 상자 속에서 비타민은 늘 반짝이며 자리하고 있지요. 이건 몸에 무조건 좋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매일 습관처럼 삼키곤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고 먹는 것이 오히려 혈관을 압박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어떤 비타민은 혈압과 혈류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용량을 복용했을 때 혈액이 순간적으로 끈적해지며 혈관벽에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비타민이 어찌 그런 작용을 하지? 하고 놀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서는 모든 영양소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균형을 이루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자는 매일 좋다는 말을 듣고 특정 비타민을 과량 섭취했습니다. 그는 늘 피곤했고 이게 면역력 문제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새벽에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시적인 뇌혈류 장애.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늘 건강을 위해 챙기던 게 원인이라니 하고요. 물론 모든 전문가가 같은 의견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학자는 여전히 특정 비타민이 뇌혈관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또 다른 의사는 같은 성분이 혈액 점도를 높여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지요. 의학이란 늘 논쟁 속에서 발전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환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비타민을 단순히 무조건 이로운 것이라고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변화도 크게 작용합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사실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세요. 혹시 지금도 습관처럼 비타민을 집어삼키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고 계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어질 내용을 통해 어떤 상황에서 이 비타민이 우리 몸을 위협하는지 더 깊이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가 한 분 있습니다. 70을 갓 넘긴 남성이었는데 늘 부지런하고 자기 관리에 철저한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조깅을 하고 식단도 나름 균형 있게 챙겼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갑자기 말을 더듬고 오른손에 힘이 빠져
겁조차 잡을 수 없다고 가족이 놀라서 데리고 온 것이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일과성 허열 발작, 흔히 말하는 작은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지만 가족 모두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분 역시 내가 매일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겁니까? 하고 물으셨지요. 저는 진료 기록을 꼼꼼히 살펴보다가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환자가 몇 달 전부터 매일 빠짐없이 고용량의 특정 비타민을 복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TV에서 혹은 지인에게서 이건 혈관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말을 듣고 믿고 드셨던 것이지요. 하지만 그의 혈액 상태를 분석해보니 오히려 점도가 높아져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피가 더 끈적해진 겁니다. 그 결과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면서 증상이 나타난 것이었지요. 이 환자의 사례는 제게 다시 한번 깊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과심과 과용이 화를 부른 것입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변화가 단 하룻밤 사이에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전날 밤까지 평범하게 저녁을 먹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되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를 맞이한 것이지요. 의사로서 제가 이런 환자를 만날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차라리 그 비타민을 먹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들지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역시 지금 드시는 보조제가 정말 필요한지, 혹시 불필요하게 높은 용량은 아닌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에도 이 환자처럼 건강을 위해 무심코 시작한 습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지금은 괜찮아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 갑작스러운 아침에 불청객처럼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니라 실제 삶과 직결된 경고입니다. 왜 단 하룻밤 만에 위험이 높아질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답은 우리 몸의 혈액순환 리듬 속에 숨어 있습니다. 밤이 되면 몸은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혈류 속도도 낮아집니다. 낮 동안에는 활발히 돌던 피가 밤에는 강이 잔잔해지듯 천천히 흐르지요. 이 상태에서 만약 혈액을 끈적하게 만드는 성분이 더해진다면 어떨까요? 작은 돌멩이가 강바닥에 놓이듯 작은 혈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 혈전이 뇌혈관으로 흘러들어가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갑자기 어지럼증이나 마비가 찾아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떤 비타민은 혈액의 응고 과정에 직접 관여합니다. 원래는 상처가 났을 때 피가 멎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역할이지요.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들어오면 상처가 없어도 혈액을 응고 쪽으로 기울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간과 신장이 예전만큼 잘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불필요한 성분이 몸속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룻밤 사이에 위험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저는 종종 이렇게 설명합니다. 낮에는 강물이 거세게 흐르니 작은 돌멩이가 쉽게 쓸려 내려가지만 밤에는 물살이 약해져 돌멩이가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혈전이 머무르고 뇌혈관을 막는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 문제는 논쟁이 있습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충분한 양을 섭취해도 문제없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는 소수의 고령 환자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합니다. 중요한 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입니다. 남들에게는 무해할 수 있어도 내 몸에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만난 한 72세 여성은 밤마다 다리에 쥐가 자주 나서 어떤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복용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 했지만 몇 달 뒤 새벽에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을 호소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내 점도가 높아져 있었고 그 영향으로 심장에 부담이 간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단지 건강하려고 했을 뿐이에요. 이처럼 단 하룻밤 사이에도 몸은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섭취하는 작은 알약 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잠시 후 저는 어떤 생활 습관이 이 위험을 더 크게 만드는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과 뇌졸중 위험을 둘러싼 논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이 주제를 두고 수십 년째 연구가 이어지고 있지요. 어떤 학자는 이 비타민은 혈관 건강을 돕는다는 논문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학자는 같은 성분이 특정 상황에서는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고 반박합니다. 서로 다른 결과가 존재하니 환자와 가족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TV에서는 좋다고 하던데요. 혹은 옆집 할머니는 드시고 좋아졌다던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다릅니다. 어떤 분에게는 약이지만 어떤 분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이 비타민이 부족하면 혈관이 약해지고 출혈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연구에서는 충분히 섭취한 상태에서 고용량을 더하면 오히려 혈액이 응고되는 쪽으로 기울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결과 모두 틀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각각 다른 조건과 태상에서 나온 사실일 뿐이지요. 저는 이런 상황을 동전의 양면에 비유하곤 합니다. 한쪽 면만 보면 안전하고 필요한 영양소 같지만 다른 면을 보면 위험을 안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계선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내느냐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65세 남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TV 프로그램에서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매일 비타민을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정기검진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액검사 수치가 뚜렷이 변해 있었고 뇌 MRI에서는 작은 혈전 흔적이 발견된 겁니다. 환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건강을 위해 먹은 건데 오히려 이런 결과가 나오다니요. 그때 저는 조심스레 설명했습니다. 이 성분은 어떤 상황에서는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처럼 혈압이 높은 분에게는 오히려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학적 논쟁은 단순한 학자들의 이론 싸움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주변의 이야기보다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지금 드시고 있는 비타민이 정말 필요한 양인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누군가 좋다고 해서 혹은 광고에서 본 기억만으로 계속 복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점검할 때일지도 모릅니다. 곧 이어서 단순한 보조제 하나가 생활 습관과 결합했을 때 어떻게 위험을 더 키우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자체보다도 생활 습관이 위험을 더 크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양의 비타민을 먹더라도 어떤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짠 음식을 즐겨 드신다면 혈관은 이미 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특정 비타민이 더해지면 혈관벽이 더 긴장하게 되고 그 순간 혈압이 갑자기 치솟을 수 있습니다. 또 밤늦게까지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쓰면서 수면이 부족한 경우 심장은 회복할 시간을 잃어버리고 혈류 속도는 불안정해집니다. 이때 혈액이 끈적해진다면 작은 혈전이 쉽게 생길 수 있지요. 실제로 제가 돌본 한 70대 환자는 밤마다 습관적으로 라면을 드셨습니다. 배가 출출해서 그냥 조금 먹었을 뿐이라고 하셨지만 고염식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었습니다. 동시에 그는 고용량 비타민을 복용했는데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통증으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근에 부담이 크게 가 있었고 혈액 내 점도가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과 보조제의 조합이 결국 위험을 불러온 것입니다. 또 다른 환자는 운동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요? 라고 물으셨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앉아 계셨습니다.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느려지는데 이 상황에서 비타민이 혈액 성분에 영향을 주면 자결전이 머무를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이처럼 생활 습관은 단순히 배경이 아니라 비타민의 영향을 배가시키는 증폭기가 됩니다. 의사들이 늘 운동하세요, 싱겁게 드세요, 일찍 주무세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단순한 습관 권유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는 보조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예방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를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비타민을 챙기니까 괜찮아 하고 생각하시진 않나요?
하지만 실제로 중요한 건 비타민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들입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소금 한 숟갈, 저녁 산책 20분, 밤 11시 이전에 드는 잠자리, 이런 것들이야말로 뇌졸중을 예방하는 진짜 비결입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비타민은 실제로 우리 몸에 유익할 수 있다는 점과 어떤 비타민은 조심해야 하는지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비타민이라고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은 혈관과 신경을 보호하고 어떤 것은 오히려 부담을 주기도 하지요. 그래서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비타민도 있고 조심해야 할 비타민도 있습니다. 구분하는 눈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균형 잡힌 식단에서 섭취하는 정도라면 뇌졸중 예방에 도움이 되지요. 반면에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깊게 관여합니다. 필요한 양은 꼭 있어야 하지만 고용량을 추가하면 혈전 형성을 촉진해 뇌혈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한 66세 남성 환자는 피부가 좋아진다는 광고를 보고 특정 고용량 비타민을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정기검진에서 혈압이 높아지고 혈액이 끈적해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비타민이 이렇게 위험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보통 비타민은 몸에 무조건 생각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속성이 크게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지요.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같은 비타민이라도 자연식품에서 얻을 때와 보충제로 먹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 브로콜리에서 얻는 비타민 K는 음식 속 다른 성분들과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합니다. 하지만 정제된 알약은 균형이 깨진 채로 고농도로 들어오니 몸이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존재합니다. 일부는 비타민 보충제를 권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또 일부는 균형 잡힌 식사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마 그 중간일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필요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음식에서 얻는 것이 더 안전하다는 점. 여러분이 지금 혹시 나는 어떤 걸 먹고 어떤 걸 피해야 하지? 라고 궁금해하신다면 그 질문은 아주 잘하신 겁니다. 바로 그 구분이 건강을 지키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뇌졸중을 예고하는 작은 신호들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뇌졸중은 갑자기 찾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몸이 미리 작은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미약해서 피곤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겨버린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작은 신호를 무시할수록 큰 위험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신호 중 하나는 갑작스러운 두통입니다. 평소와 달리 이유 없이 머리가 무겁고 욱신거리는 통증이 느껴진다면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또 하나는 손발의 저림입니다. 특히 한쪽만 반복적으로 저리거나 감각이 둔해지는 경우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를 넘어 뇌혈류 장애의 전조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새벽에 응급실로 실려온 70대 여성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밤새 손이 저리고 아침에는 젓가락을 제대로 집을 수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신경통으로 생각하셨지만 검사를 해보니 작은 혈전이 뇌혈관을 막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발견되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가족들은 크게 놀랐습니다. 또 흔히 나타나는 신호는 말이 어눌해지는 것입니다. 말을 하려 하는데 발음이 꼬이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미 뇌의 특정 부위에 혈류장애가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는 짧게 스쳐 지나갈 때도 있지만 바로 그 짧은 순간이 뇌졸중의 전조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없으신가요? 하루쯤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냥 참고 넘어가진 않으셨나요? 그러나 뇌졸중의 무서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작은 신호가 나타났을 때 대응하지 않으면 그 다음은 훨씬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이지요. 특히 비타민을 고용량 복용하는 분들께는 이런 신호가 더 빨리 찾아올 수 있습니다. 밤사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형성되면 아침에 이런 미세한 증상으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그 작은 순간이 생명을 지킬 기회가 됩니다.
곧 이어서 60세 이후에는 왜 이런 위험이 훨씬 커지는지 나이가 주는 변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가 되면 몸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밤을 새워도 짠 음식을 먹어도 잠시 피곤할 뿐 큰 문제가 없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작은 변화 하나에도 몸이 크게 흔들립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실제로 몸속의 해독 능력과 회복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간과 심장은 우리 몸의 정화 공장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는 이 공장들이 예전만큼 힘차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성분을 빨리 처리하지 못하니 필요 없는 영양소가 몸에 더 오래 머물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용량 비타민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젊을 때는 며칠 안에 배출되던 성분이 이제는 혈액 속에 쌓여 혈관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난 한 74세 여성은 예전에는 이 비타민 먹고도 아무렇지 않았는데 왜 이제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하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빨리 정리해줬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같은 양이라도 지금은 훨씬 큰 부담이 되는 겁니다. 환자는 놀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 혈관 자체도 달라집니다. 탄력이 줄어들고 안쪽 벽이 울퉁불퉁해지며 작은 혈전이 달라붙기 쉬운 환경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에 특정 비타민이 혈액을 끈적이게 만든다면 뇌졸중 위험은 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노년기에 비타민 보충제를 어디까지 권장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영양 흡수가 떨어지니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고 하고 또 일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저는 그 중간에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꼭 필요한 성분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충하되 무작정 고용량을 삼키는 습관은 피하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혹시 자녀가 사다 준 비타민을 그냥 좋으니까 하고 드시고 계신가요? 아니면 젊었을 때부터 먹던 습관대로 별 고민 없이 삼키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는 한 번쯤 멈추어 돌아보셔야 합니다. 지금의 몸은 과거의 몸과 같지 않습니다. 똑같은 알약이라도 지금의 혈관과 장기는 훨씬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들 가운데 어떤 것이 특히 조심해야 할지 라벨을 읽는 방법과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실제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바로 제품을 고르는 눈입니다. 수많은 비타민 제품들이 약국과 마트, 온라인에서 넘쳐납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우리 몸에 맞지 않거나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용량입니다. 포장지에 적힌 숫자가 크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함량이라고 강조된 제품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권장 섭취량의 2배, 3배를 담은 제품을 매일 섭취하면 몸속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첨가 성분입니다. 비타민만 들어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흡수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어떤 성분은 혈압이나 혈당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제품 라벨을 꼼꼼히 읽고 알 수 없는 화학 성분이 많다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돌본 한 69세 환자는 해외 직구로 유명하다는 비타민을 사서 복용했습니다. 외국 제품이라 더 믿을 만하다는 생각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복용 몇 달 후 혈액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제품에 포함된 특정 첨가물이 원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환자는 크게 놀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무거나 못 먹겠네요. 세 번째는 복용 시기와 조합입니다. 어떤 비타민은 다른 약물과 함께 먹으면 상호작용을 일으켜 효과를 떨어뜨리거나 부작용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특정 비타민을 고용량으로 함께 복용하면 예상치 못한 출혈이나 혈전 형성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심코 집어드는 비타민 한 알이 결코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품을 고를 때는 TV 광고보다 포장지 뒷면의 작은 글씨를 보십시오. 바로 그곳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집에 있는 비타민 병을 가져와 뒷면을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글자가 작아 읽기 힘들다면 돋보기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그 작은 확인이 단 하룻밤 사이에 위험을 막는 첫걸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다음으로는 굳이 고용량 보충제를 복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자연의 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타민 보충제가 항상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연 속 음식에서 얻는 영양소가 훨씬 안전하고 균형 잡혀 있지요. 저는 환자분들께 종종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약 하나보다 밥상 위에 한 접시 채소가 더 강력한 약입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브로콜리는 혈관 건강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득합니다. 이 채소들에 들어있는 비타민 K는 음식 속 다른 섬유질, 미량 원소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몸속에서 과도하게 응고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또 귤이나 키위, 파프리카 같은 과일과 채소는 풍부한 비타민 C를 제공해 혈관을 튼튼히 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이는 보충제보다 훨씬 부드럽게 그러나 강력하게 작용하지요. 저는 한 72세의 남성 환자를 기억합니다. 그는 비타민을 안 먹으면 건강을 놓칠까봐 두렵다며 여러 종류의 보충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부 불편과 혈액 검사 이상이 반복되자 저는 보충제 대신 식단을 바꾸자고 권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하루 3끼에 고르게 배치하고 간식으로는 호두와 아몬드를 조금씩 드시도록 했지요. 몇 달 뒤 검사를 해보니 수치가 안정되고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알약보다 식탁이 더 든든한 약이었네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보충제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음식만으로 충분히 얻기 힘든 비타민 T나 특정 B군은 의사가 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음식으로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또 하나의 장점은 음식은 과잉 섭취의 위험이 적다는 겁니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혈액이 갑자기 끈적해지거나 뇌졸중 위험이 단숨에 높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섬유질과 수분이 함께 들어와 혈액을 맑게 해줍니다. 여러분, 혹시 냉장고 안을 열어보셨을 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고쳐야 할 습관일지도 모릅니다. 작은 식탁의 변화가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차분히 마무리하며 작은 변화가 어떻게 인생을 바꾸는지 함께 되새겨보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녁 식탁 위에 소박하게 올려진 채소 한 접시, 따뜻한 국 한 그릇, 그리고 조용히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는 평온한 밤. 그 단순한 장면 속에 뇌졸중을 막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두려워하시는 것은 아마도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기일 겁니다. 어제까지 괜찮았는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작은 알약에 기대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환자 곁에서 지켜본 결과 결국 건강을 지켜주는 건 거창한 비밀이 아니라 작은 실천들이었습니다. 비타민은 때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한 믿음이 우리를 더 큰 위험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고 싱겁게 먹고 충분히 자는 단순한 습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치료제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경고만 드리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늦지 않았다는 것, 작은 변화를 시작하면 내일 아침은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것 말입니다. 비타민 한 알보다 값진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는 생활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는 약병을 바라보는 시선을 잠시 멈추고 식탁 위의 색깔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괜찮겠지라는 안심 대신 확인해보자라는 주의 깊음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내 몸은 더 가벼워지고 내 마음은 더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작은 습관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면 몸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